4월 3일 오후 7경기. 좀 1시, 2시 경기는 패스할게요. 그래서 1야마 2경기는 패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야쿠르트 경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가와랑 그 다음에 타마무라.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게, 난 선발에서의 격차가 있다 봐. 오늘 배구 안 갈 것 같아. 오늘 그냥 야구로만 가자. 그래서 선발의 격차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, 오가와는 이게 뭐 구위도 그렇고, 그 다음에 뭐 경기 운영적인 부분도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까지는 아니지만서도 직구라던가 직구 구속도 떨어졌고 전체적으로 구위가 많이 내려왔어요. 이에 비해서 이제 타마무라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. 피칭도 굉장히 안정적이고, 뭐 특히 특징 하나 보면은 뭐 장타성 타구는 잘 안 맞는, 그러니까 홈런성 타구 잘 안 던지고,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, 뭐 물론 이 경기를 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히로시마가 너무 유리해 보여요. 그러니까 타선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렇게 야쿠르트가 더 유리한 전력이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, 히로시마는 상위 타선도 볼만한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선발의 격차로 게임이 유리하게 끝날 것 같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경기 히로시마 승, 그 다음에 2.5 승 보겠습니다. 어제 우리가 이제 요미우리 승을 갔죠. 요미우리 승을 갔는데 뭐 이겼습니다. 이겼고, 오늘은 오노, 그 다음에 다나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일단 오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나카도 그렇고 둘 다 믿을 만한 피처예요. 둘 다 믿을 만한 피처고, 기본적으로는 오노 같은 경우에는 뭐 운영 능력이 믿을 만하고, 뭐 특히 이제 슬라이더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근데 다만 이게 주니치의 타선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, 주니치의 타선이 너무 안 좋아요. 득점력도 사실 지금 1야에서 가장 안 좋다고 봐도 될 정도로 타선이 가장 안 좋은 주니치고, 그러니까 뭐 상위 타선, 하위 타선 연결되는 그런 움직임도 없고, 그러니까 득점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, 주니치의 타선은. 근데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. 특히 한 3번부터 6번, 7번까지는, 한 6번까지는 이어지는 그런 타격 흐름도 주니치에 비해서는 훨씬 고평가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경기는 타선의 차이, 타선의 차이로 요미우리 쪽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. 이게 선발에서 누가 우위라고 감히 점치기는 조금 어려운 매치업이라서 그 타선의 차이로 요미우리 쪽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코랑 한신이랑 요코 해봅시다. 듀플랜티어랑 K인데, 이거 사실 듀플랜티어는 지금 너무 안 좋거든. 그러니까 제구도 그닥이고, 변화구도 그닥이고, 사실 이에 비해서 K 같은 경우에는 뭐 좋죠. 좋은 선수고, 뭐 제구도 좋고, 그 다음에 뭐 직구에 대한 구속은 그렇게 높다고 보긴 힘들지만서도 제구의 강점이 분명히 있는 선수고, 안정적인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. 그렇다 보니까는 선발의 격차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.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고, 추가적으로 타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, 물론 지난 경기 6대6으로 이제 끝나긴 했죠. 둘 다 6득점을 내긴 했지만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요코의 6득점이랑 한신의 6득점이 같은 과정이었나?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저는 요코의 6득점이 좀 더 고평가할 만한 득점이었다고 봐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결국 타선의 유기성이 분명히 있었고, 한신도 요코에 비해서는 타선이 좋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도
요코 쪽 보는 게 맞고, 타선도 저는 한신보다는 요코가 좀 더 나아 보여요. 그래서 투타 밸런스가 더 잘 잡혀 있는 게 아무래도 요코하마지 않을까. 그래서 요코하마 승, 그다음 이쪽은 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물을 안 떠왔구나. 바로 국내 여부까지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하나랑 롯데. 폰세랑 나균안. 나균안인데, 일단 나균안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서도 굉장히 나아졌어요. 굉장히 나아졌고, 피칭도 굉장히 안정적이고, 슬라이더도 굉장히 잘 던지고 있고, 그렇다 보니까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폰세는 이게 너무 안 좋던데? 그렇게 이제 이닝은 잘 먹어줘도 그러니까 피칭 내용을 보면 진짜 별로 좋다는 생각은 안 들어. 왜냐면은 제구도 좀 불안하고, 그 다음에 이 직구, 그러니까 초반 경기를 운영할 때는 직구를 되게 많이 던지잖아. 근데 직구가 그렇게 좋나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그 정도도 아니에요. 되게 스트라이크 존에 몰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,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나균안이 좀 더 괜찮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폰세가 그렇게 제 기준에서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그리고 타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, 사실 롯데의 타선을 그렇게 고평가할 수는 없지만서도 하나의 타선이 더 저는 안 좋다고 보거든. 왜냐면 특히 이 뭐랄까, 그러니까 득점권에서의 효율도 그닥이고, 그 다음에 상위 타선, 하위 타선의 연결성도 별로 없고. 다만 롯데가 그렇게 좋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. 롯데의 타선도 만만치는 않지만, 하나 큰 두 팀의 차이점은 이거죠. 장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. 장타에 대한 기대감 유무. 나는 이거라고 봐. 그러니까 롯데 타선은 그래도 장타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하나는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. 저는 이 경기는 투수도 저는 롯데가 좀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타선도 좀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, 불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, 하나 불펜보다는 지금 롯데의 불펜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저는 삼박자가 좀 더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다. 별로 큰 차이가 없긴 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롯데가 좀 더 유리한 경기지 않을까.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득점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. 자, 두산이랑 키움 해보도록 합시다. 격차 심하죠. 둘 다 이제 외인 투수인데, 나는 지금까지 그 피칭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격차는 되게 심하다고 생각해. 특히 이제 어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운영을 되게 잘하던데, 피칭 스타일 자체가 좀 경기 운영을 잘할 수밖에 없는 피칭 스타일인가 싶기도 할 정도로 피칭 내용은 굉장히 좋고, 로젠버그는 제구가 너무 안 좋아요. 잘 잡힐 때는 좀 잘 잡히는 것 같은데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은 피칭을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제구의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는 로젠버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못해도 두 선수는 두 단계 정도는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기본적으로 두 단계 정도는 차이가 나고, 타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, 그래도 두산은 이 결정력이란 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. 두산의 타선은 그래도 득점을 해야 될 때는 어느 정도 조금은 해주는 것 같은데, 특히 이제 중심 타선도 좋다고 보는 게 맞겠죠, 두산은. 근데 키움은 진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. 이게 타선이 거의 이제 하위 타선은 없는 선수들이고, 그러면은 상위 타선, 중심 타선에서 해줘야 되는데 어빈 상대로 잘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저는 되게 쉽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 지그시 눌러 앉는 경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두산 승, 그 다음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봅시다. KT LG는 패스할게요. 잘 모르겠어. 별로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. 어제 우리가 1순위가 기아 2.5 풀이었죠. 기아 2.5 풀이었고, 뭐 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결국 불펜에서의 불안 요소가 시즌 진짜 초창기에 비해서는 좀 나아졌다라는 게 우리가 좀 키포인트였고, 그래서 2.5 풀엔을 접근을 했고, 뭐 점으로 들어왔습니다. 점으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제 네일이랑 후라도인데요. 일단 뭐 네일 이야기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, 워낙 좋은 선수니까 안 해도 되지만 후라도는 후라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, 나는 그렇게 생각해. 후라도가 안 좋은 선수라고는 생각 안 해요. 근데 안 좋은 선수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기복이 분명히 있다. 가장 큰 이유는 구속보다 제구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 경기 기복은 분명히 있는 선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막상 이제 지난 경기만 생각을 해봐도 거진 조기 강판을 당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큰 약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특히 삼성 타선이 저는 이게 원정에서 너무 안 좋은 게 눈에 보이는 게, 가장 큰 게 결국 하위 타선이 계속 공백이야. 그래서 이게 점수가 비기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. 특히 추가적으로 이 경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. 나는 이 경기도 매한가지로 불펜에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저는 선발, 그 다음에 타선은 잘 모르겠어. 선발, 불펜, 그러니까 마운드의 차이로 기아가 충분히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 경기도 기아승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고 추천받고 추천픽, 그 다음에 1순위 오픈하고 마무리 합시다.